개인 투자 여러분, 지금 국내 시장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 주식 시장 뉴스를 보면서 가슴 철렁한 적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방송으로 제공을 해드렸지만 2차전지 황태자로 불리던 금양이라는 기업이 1년여 만에 주가가 90% 넘게 폭락을 해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가가 뭐 20만 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코스닥 대장주 반열에 올랐던 금양이 지금 1만 원 미만대로 추락을 했어요. 심지어 시가총액도 10조 원에 육박했던 이 기업이 지금 상장 폐지 사유까지 발생을 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급락 사태를 지켜보면서 특히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거나 뭐 커뮤니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은퇴 자금, 노후 자금 투입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은퇴를 앞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뭐 다 달라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도 문제가 있다, 정책도 문제가 있다, 시장 거래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물음을 던지면서 최근 벌어진 일들을 솔직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행처럼 번진 투자의 그 어떤 열풍의 이면, 그리고 유튜브 정보, 뭐 여러 커뮤니티의 함정,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그 대내 변수들까지 하나씩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그 냉철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불과 작년만 해도 2차전지 섹터는 한국 증시의 핵심 테마였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금맥이라고 불리면서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LNF, 금양 같은 그런 종목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했죠. 그리고 금양도 그 열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래 산업이니까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종목들을 뭐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으면서 매수를 했는데,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경고의 코멘트들을 예측이 아닌 팩트, 데이터 기반에서 커뮤니티에서 계속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 금양도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고점 대비 94%인가요? 94% 폭락을 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7월에 약 한 60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 80% 이상 하락한 상태죠. 무엇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을까? 전문가들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초체력 부족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연결 기준 그 영업 손실이 545억 원으로 전년 146억 손실보다 훨씬 더 크게 늘었고, 단기 순손실도 2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기업의 어떤 실적들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어떤 우리 꿈과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치솟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서 터질 게 터진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영 리스크까지 겹쳤고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번복하는 불성실 공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기까지 자초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내부 요인이든 업황의 변화든 탄탄한 줄 알았던 성장 스토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 2차전지 업체의 주총에 참석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주주분이 금양 사태 이후에 내 투자 기업이 다음 타격을 받는 건 아닐까 불안해서 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금액을 좀 크게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감과 좌절감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확실성이 있나요?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국내 정세라든지 확신이 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좀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상황이고, 몰빵하거나 큰 자산을 지금 투입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땅한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5, 6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주는 그런 교훈들은 분명합니다. 유망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할 산업이랑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주식은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전기차와 2차전지 장기 성장성이 의심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진입 시점과 평가 가치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 성장할 산업인데. 다 달라요.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해서 3억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해서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가치예요. 거품이 잔뜩 낀 그런 그 고점에 들어가면, 야, 이건 뭐 아무리 좋은 산업도 한순간에 자산을 반토막 이상으로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5년, 10년 뭐 묵묵히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전이라는 이런 여러분들 공식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냉정한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다는 이런 그 점을 이 뭐 금양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사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 문제가 큰데, 여기 저점, 제가 여기 저점이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끝없는 낙폭에 바닥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이 들려와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혹은 뭐 버티면 오른다. 싸게 살 찬스다. 빅세일이다. 라는 어떤 유혹적인 그런 조언들이죠, 여러분들. 특히 뭐 유튜브 방송이나 또 실제로 또 이 방송에서, TV 방송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식 정보방을 보다 보면 이러한 저점 예언가들이 참 많습니다. 장기 하락장에는 매주 매달이 뭐 절호의 매수 찬스라는 식의 그런 콘텐츠가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 솔직히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주가가 고점 대비 30%에서 40%씩 하락했을 때 저희 뭐라 그랬어요? 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뮤니티에서. 그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시면 또 기존 기록도 다 보실 수 있고,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제가 예측을 했습니까? 이래저래해서 이런 업황과 지금 상황과 기업의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재작년부터. 30-40%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일부 방송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제 반등한 그런 일만 남았다. 업황이 쓰레기고 뭐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될 상황인데, 심지어 당선이 돼도 뭐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수도 없이 언급을 해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뒤로도 문제는 30%에서 50%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 저점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해가지고,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개인 투자들은 계속되는 이 추락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결국 저점에 샀다던 그 주식이 더 큰 저점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펼쳐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아무도 정확한 바닥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들이 뭐 몇십만 몇백만이 이런 주가의 예측을 마친다? 라는 것과 비례하지 않아요. 금융시장에서는 바닥은 지갑을 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예측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들은 마치 자신에게 특별한 어떤 그 초능력, 예지력이 있는 그냥 막 호언장담을 해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극적인 제목,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방송을 들으시면 어떤 부분을 이 윤철중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지 대부분 다 아십니다. 항상 이 자극적인 부분과 확신에 찬 목소리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이게 조회수,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주주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조회수를 올려요. 뭐 지금 안 사면 영영 기회는 없습니다. 이거 곧 폭등합니다. 이런 말에 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산 증명을 해야죠. 저처럼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다 까질 않잖아요. 얼굴 없는 사람들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 바이더 딥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막연히 야, 이 회사가 유명하고 좋은 회사니까 떨어져도 다시 오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면 위험합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는 지금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보의 쓰나미예요. 네? 누구나 핸드폰으로 달리는 기차 안, 심지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와이파이로 투자를 하고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정보는 반드시 걸러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유튜브, 뉴스, 뭐 보도,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분명한 호재 뉴스나 어떤 그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고 승리를 하려면 남들이 던져주는 이유 있는 저점이라는 그런 어떤 아주 스윗한 그런 미끼를 경계하고 직접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뜀박질이 필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안전할까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또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 SK하이닉스는 한국의 대표 우량주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한미반도체,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갈등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네 둘이 지난 8년 동안 HBM 기술 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근데 SK의 그 첨단 HBM 생산 공정에 필요한 TC본도 장비를 한미반도체와 공동 개발을 해서 윈윈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근데 예전에 한화 이 관련 한 1년 됐나?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뭐 한미반도체 그 경쟁자 해갖고 뭐 나타났다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SK가 여기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면서 스물스물 그런 얘기들이 기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한미반도체 장비만 100% 사용해 왔을 정도로 둘 사이는 굳건해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 8년간의 동맹을 뭐 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죠. 지금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다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SK하이닉스가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경쟁사 이 하나 세미텍의 장비를 일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좀 이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8개월 전인가 9개월 전인가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발끈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파견돼 있던 자사 엔지니어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납품하던 장비 가격을 28% 인상한다고 통보를 했죠.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으로 뭐 비춰질 수도 있고, 한미 입장에서는 신뢰 파기로 받아들였을 어떤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두 회사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하이닉스는 아예 신규 생산 라인에 한미 반도체 장비를 배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뭐 갈등의 그런 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너무 좋은 기업. 그리고 제 지인 분 중에 지금 SK 하이닉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쪽 일이 있어서 좀 SK 하이닉스에도 거의 다 대부분 삼성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인력들이 그렇게 돌고 도는데,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기업들도 결국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사실 최고로 평가받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오래 가져가면 되는 종목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 환경 변화 한 번에
그냥 무슨 원수지간이 되고 협력관계가 틀어지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이런 갈등이 빨리 무마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 매출에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서로 피 터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HBM 생산 차질 우려를 또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늘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좋은 기업도 외부 어떤 충격에는 휘청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장기 투자하고 방치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장기 투자가요, 여러분들 A라는 기업을 투자를 하고 그냥 뭐 마냥 5년 6년 묵혀놓은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업황을 공부를 하고 이 기업에 이걸 보고 들어갔으면 이 별이 어떤 데미지는 입지 않았는지, 어떤 그 방향이 낙석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계속 파헤치고 이때 물량을 조정을 하고 설사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수익 실현해서 내가 무슨 1억을 투자해갖고 여러분들이 2억 3억까지 갔다가 2억 6천에 빼버렸어요. 뺐다가 다시 또 저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왜 들어갑니까? 얘를 왜 사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고 마음 먹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기업의 미래가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함께 가는 기업이 장기 투자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사다 놓고서 여러분들 그냥 묵은지 마냥 묻혀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변화랑 산업의 흐름을 꾸준하게 살펴보는 건, 이거는 필수예요. 2차전지 금양의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잘 가겠지만 시장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지 마시고 냉정한 시야로 상황을 직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위험 신호가 올 때 적절하게 알아서 대응을 하게 돼요. 소중한 자산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아주 그냥 AI 갖고서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데, AI만큼 뜨거운 화두도 없습니다. 챗GPT로 촉발된 그 생성형 AI 열풍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열광을 했고, 엔비디아도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해서 큰 성과를 또 이룩해냈죠. 엔비디아를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0 미만 투자를 해서,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는 1년 만에 300% 이상인가요? 넘게 떠서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AI가 미래다, 이런 그 구호가 이래서 나타났고, 또 크고 작은 기술주들이 단기 급등락을 거듭했어요. 우리 국내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I 관련주라는 소문만 나도 작은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연일 치는 일이 벌어졌고, AI와 또 전혀 무관한 기업까지 이름에 AI가 붙어 있다고 해서 경고를 받는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AI 시장의 중장기 전망은 어떨까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부도 2027년까지 AI 산업에 몇 조 원 넘는 투자를 예고를 했고,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AI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AI 그 반도체라고 불리는 HBM 그 고성능 메모리 칩 수요가 또 폭증을 하면서 이 분야 세계 1위 공급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그런 경쟁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어떤 펀드들이 AI 시대의 여왕은 하이닉스다 라고 하면서 하이닉스 주식, 삼성전자 주식도 좀 사들이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AI 기술의 발전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주식 시장에도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죠. 다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AI 테마가 지금 이 테마에도 지금 과열과 거품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당장의 수익 모델이나 기술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들까지 우리도 AI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주가 부양에 지금 편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고, 이런 종목에 또 잘못 올라탔다가 상투를 잡고 고점에서 큰 손실을 보는 것도 저는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AI 산업 자체도 단기적으로 기대만큼의 어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이나 그 헬스케어 AI처럼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보이지만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시장의 관심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라는 이 새로운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AI가 미래니까 사서 묻어두자, 단순 논리는 위험해요. 대신에 AI로 수혜를 볼 확실한 기업, 예를 들면 뭐 해외 기업이 있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있고 이미 수요가 폭증할 분야들, 그리고 재무 체력이 탄탄해 버틸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지 않은 기업 중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결국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그 시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그 어떤 유행 뒤에 숨은 실제 가치와 사이클을 보는 거죠. AI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우리 삶과 투자 지형 자체를 크게 바꿀 겁니다. 다만 이 어떤 열매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뒤에도 가꾸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은 한국 증시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봐요. 아무튼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손길이 닿는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차분히 연구를 하고, 혹시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에 이 AI 미래 산업과 여러분들의 그 뭐 개인 사업이든 뭐든 그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선으로 AI 섹터를 좀 바라본다면 분명히 남들이 못 보는 중장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그쵸?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늘 변수를 안고 가는 존재이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누가 당선이 됐던 항상 리스크는 있습니다. 항상 리스크는 있고, 여러분들의 포트, 또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미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환율 변동성 대비는 한 30-40% 하고,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이나 정책 변화에 과도하게 노출된 종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면서 큰 파도가 닥쳐도 개선을 단단히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얘기를 좀 하면 참 답답하죠. 지금 이제 대선이 코앞인데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증시에 나타나는 단골 손님이에요. 정치 테마주. 특정 유력 정치인과 학연, 지연, 친분 등으로 엮였다는 소문만으로 진짜 상한가를 뭐 연이틀 치고, 저희 또 커뮤니티에서 또 소액으로 또 투자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상지건설이라는 코스닥 기업 2주 만에 주가가 10배, 여러분들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4월 달에 3천 몇백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3만 몇천 원이 됐으니까 사실 믿기 힘든 상승폭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저 그냥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야당 유력 주자인 누구누구랑 친분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풍문이 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투기적 자금이 물린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는 여러분들 감당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대선 분석 딱 한 번 해드렸나요? 제가 지금 13% 떨어진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방 떨어졌으니까 좀 내일은 올라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험이 좀 적은 개인 투자들이 물려요. 은퇴를 앞두고 한 방을 노리며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재산 크게 잃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 매 선거 때마다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근거 없는 그런 정치 테마주 열풍에 휩쓸리지 마세요. 아예 손을 안 대면 그 여러분들 피해도 없다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어떤 공약 수혜주라는 말이 솔깃해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정책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일 뿐더러 정책 수혜보다 기업 실적이 받는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선거 이후에 과열됐던 주식이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한 선거를 또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시장 부양성 발언을 남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단기 호재성 뉴스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기금 매수 강화, 정책적으로 증시를 뒷받침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미 지난 수차례 선거 국면에서 그런 그 말들이 얼마나 공수표를 끝난지 경험도 했고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시장 사이클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선거 이벤트 자체에 베팅하는 것은 그냥 이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뭐 남들이 모두 한쪽으로 몰릴 때 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용기 이게 성공적인 투자자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좋은 성과 냈는데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서 커뮤니티에서 그거에 여러분들 포모 현상을 겪지 마세요. 정치 테마주의 포모 현상 겪어서 들어가는 건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투자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런 환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뭐 강한 주식 투자의 강력한 어떤 전략이지만 잘못된 가격에 잘못된 종목을 잡으면 장기일수록 피해가 오히려 더 커져요. 왜냐하면 시간적 피해까지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간이 또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기업의 가치와 사이클을 좀 따져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정보는 철저하게 걸러듣자. 뭐 유튜브나 어떤 카페나 뭐 지인 추천 등의 이 출처 불명확한 그런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이 바닥이다. 뭐 곧 대박날 호재 같은 이런 단정적인 말은 의심부터 하세요. 네. 시장에는 항상 여러 목소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분별하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주식시장은 경제 사이클이란 결국엔 수급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요.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이 사이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 풍랑이 올지 모르는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항해하지 마십시오. 경제 흐름, 정책의 뭐 변화, 글로벌 동향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투자도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이 뇌를 다 사용하지 못하듯이 바라보는 게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큰 물결을 읽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특히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들으세요. 네? 그리고 냉철하면서도 유연한 투자 관점을 잡으십시오. 욕심보다 관망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망보다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한쪽에 치우친 고집적인 투자, 막연한 희망 회로를 경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지 마시고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대비책을 가주세요. 특히 뭐 노후자금, 은퇴자금, 집하러 투자 이렇게 지켜야 할 돈이라면 수비적인 전략을 우선시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회는 항상 와요. 네?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 맸다고 우리가 전방 주시 안 합니까? 게을리하면 안 되듯이 장기 투자자라는 어떤 그 안전벨트를 맸더라도 시장을 직시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냉혹한 현실 인식, 독특한 시각은 결코 이게 뭐 비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있어야만 그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대한민국 주식시장 결코 희망이 없는 곳은 아니겠죠. 다만 냉혹한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정글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고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새로운 어떤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에 작은 어떤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또 바쁜 월요일인데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친구 같은 그런 윤철중 그리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